팟캐스트 40중기.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중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건바님, 마케팅 업계 19년차인 여건바님에 대해서 나머지 질문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건반, 이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건바님이 낀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젠 Z와 맞아요. 일하는 거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맞아요. 이제 우리는 40대로서 젠 Z와 일하는 느낌이 어떤가요?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른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젠 Z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그들을 먼저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선배 세대가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젠 Z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되게 재미난 예로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시험의 답안이 강감찬 장군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감찬 장군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만 정답인 거고 강감찬 장군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다 빵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강감까지 쓴 강감진이라고 한 사람을 60점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젠지들은 완전 생각이 다르대요. 한 글자도 맞히지 못한 사람과 2글자라도 맞힌 사람이 같이 빵점을 받는 게 되게 unfair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랑 생각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다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 강감찬 장군의 경우에는 3글자를 모두 맞춰야 되고 2글자만 맞히는 경우는 정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모든 걸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진행을 하면 또 의외로 되게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뭐 척한 척 아니겠어? 뭐 굳이 이런 걸 말로 해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반면에 이제 무조건 받아들이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를 설명해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번 에피소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마케팅이라는 업무 자체가 일종의 무한 책임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워크 스코프로 문서화 시킬 수 있는 거 이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랬을 때 그냥 막연한 그 프로미스를 줘요. 마케팅이 짱이지. 뭐 회사에서 네가 나중에 높이 올라가려면 마케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커리어적인 그 굉장히 롱텀의 비전과 골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볼모 삼아서 지금 현생에서의 어떤 희생과 그 일을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롱텀으로 내가 사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는 거 사실 노관심?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되게 숏텀의 단기적인 본인에 대한 보상이 되게 확실해야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했을 때 네가 원래 이 일까지만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만큼 하면은 다음에 그 일을 빼주겠다라든지 하루 휴가를 더 주겠다라든지 뭔가 본인이 체감할 만한 확실한 베네핏과 밸류가 있다고 느낄 때에만 움직이고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10년 뒤에 네가 승진을 할 수 있어라는 것 같은 막연한 어떤 희망 고문으로 움직여지는 세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을 강제적으로 인게이지 시키는 거는 어차피 되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 나는 나인 게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일 경우에 그 좋은 친구들을 리테인 하려면 그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무언가를 할 때
되게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거를 그냥 대강 알겠지라고 넘어가면은 그런 부분은 되게 납득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네가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되게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설득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인게이지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막연한 로열티와 회사에 대한 뭐 팀워크 이런 좀 애매모호한 밸류를 볼모 삼아 붙들어 놓기는 진짜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랑은 좀 사실 다르죠. 한국에서 젠지라는 개념은 이제 한국 회사에서 많이 네, 나오는 맞아요. 개념이니까 여기서 한국 회사 다니는 송기타는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느끼나요? 한국에서도 젠지가 이렇게 젠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나요 요새 그 회사에서? 많이 쓰죠. 난 젠지는 처음 들어봤고 사실은 MG는 처음 많이 들어봤다고요? 들어봤거든요. 처음 MG 들어본 거는 아니야. MZ가 보통 밀레니얼 플러스 젠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M이고 제너레이션 G를 합쳐서 Z죠, MG라고 하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젠지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한국 회사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MG라는 말은 많이 쓰죠. 우리가 보통 MG 세대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밀레니엄과 그러니까 M 세대와 G 세대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나 잘 달라요. 몰라. 밀레니얼은 살짝 기댈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댈 수 있다는 입장에서. 거죠. 네. 우리는 X세대인가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X세대죠. 예, 밀레니얼은 X세대가 확실히 M 아니랍니다. 세대까지는 이제 같이 기댈 그럼 수 있다. G는 언제, 몇 살부터 G인데? 95년생 이후라나? 뭐 그런 것 같아요. 95년생? 어. 95년생. 오케이. 이거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옛날 그러니까 X세대이고 이제 그런 회사를 저도 한국에서 회사 다녔지만 저는 약간 G세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공감이 더 돼.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고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건 뭐 별개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물론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상사들이 힘들었겠어, 그것 때문에도. 그쵸,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상사들이 그렇게 빨리 그 예. 시대를 앞서가지고 X세대가 G세대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연관이 그래서 없진 않다고 봅니다. 네. 맞는 근데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회사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걸 따라갔죠, 이제. 당연히 가긴 했는데 어쨌든 생각 자체는 솔직히 저는 요즘 MZ세대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강감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좀, 강감진 열받는데 킹받아. 근데 강감진 킹받아, 왠지. 아니 근데 내가 잠깐 그거는 약간 킹받는데 의견이 있는 생각만 게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건 잠깐 내가 의견이 있는데 그 요새 애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분 점수 인정을 해요. 그게 되게 커. 그게 학부모 역시 뭐냐면은 학부모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분 점수 인정이 크게 없었거든. 근데 요새는 맞아. 부분 점수를 굉장히 많은 시험에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네. 보는 관점이 확실히 역시 다르다. 다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걔네들은 이렇게 체화된 거예요, 약간 그 부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 점수 저는 그 얘기 인정이 들으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강감찬 다시 말해서 하여튼 강감지는 좀 그건 약간 되게 동의하기 힘들지만 네. 어쨌든 부분 네. 점수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라는 게 인정 보통 안 하고 할수 있는 형태는. 부분이 있고 없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애매하겠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논술형, 인정할 수 서술형이 있는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면은 그걸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아무튼 신기하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X세대 후반에 태어난 이제 우리 같은 세대들, 지금 막 리더십을 하기 시작한 친구들 회사에서 그런 친구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젠지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힘들다기보다는 또 우리의 윗세대는 또 우리한테 되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다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윗세대가 없이 젠지와 우리만 살고 있는 세상이야. 그럼 또 오히려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윗사람은 우리한테 희생 강요하는데 그 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은 없는 거니까 그 중간에 꼈다고 생각하는 데서 보통 고뇌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참 어느 그렇군요. 시대든 낀 세대들이 있었을 거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모두가 낀 세대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M세대, 저희가 이제 65에서 80이 X세대고, 81에서 96까지가 M세대고, 너무 넓다. 찾아봤어, 지금. 찾아봤어. Z세대가 아, 97에서 네. 12년생까지인데, 근데 참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MG에 대한 짤도 많고 코미디도 많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MG를 얘기를 할 때 약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칭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건 있죠. 후배 세대들이고 자꾸 들이받고 설명 계속 해줘야 되고 설득 계속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받으면서 큰 애들이구나. 우리는 맞아요. 막 그리고 주입식에서 예. 맞아요. 회사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응. 그래서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면은 뭐 뭐든지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가면은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제 서로 노력한다라는 가정 하에는 맞아요. 이제 서로 배울 부분도 있는 거고, 합리성면만 봤을 때는 MG 쪽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진 않은데, 이제 대신에 이젠 낀 세대로서 조율을 막 이렇게 양쪽으로 그게 해야 힘든 거지. 되니까 굉장히 맞아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근데 조직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도 많다고 생각해요. 조직. 이게, 사실 저는 회사 뭐 경영자도 당연히 아니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편견인데, 요즘 G세대들은 그런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뭐 이런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게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건 빼자. 이건 빼자. 이건 내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이건 빼자. 이상한 소리 해, 빨리. 이상한 소리. 일단 해. 이상한 소리가 재밌지. 일단은 편집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해. 편정해. 이건 빼. 이건 궁금해. 빼고.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 영어반 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즘 무슨 음악 듣습니까? 저는 근데 요즘 음악 듣는 오케이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좀 몰입해서 음악을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음악을 듣는 상황. 네. 옛날에는 그냥 제가 음악에 더 몰입해서 많이 들어서 제 취향이 더 많았다면, 요즘은 보통은 출퇴근 이럴 때 음악을 듣는 상황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근데 쉽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되게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내가 감정에 동요가 있는 음악을 안 찾게 되고 되게 편안하게 흘러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맞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냥 인디 음악 같은 거 진짜 많이 들어요. 오. 네. 우리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하나 몰입해서 집중하기 들으면은 너무 힘들어. 힘들어. 진 그런 빠져. 거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제가 듣기에 그냥 제 귀도 편안하고 가사도 편안하게 들리고 그런 음악들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그냥 우리나라의 인디씬들, 해외 밴드보다 요즘 우리나라 음악 더 많이 듣고, 그러시구나. 네, 그런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영화 쪽에서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사실, 여군반도 얘기했지만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막 서스펜스나 힘든 영화는 안 보게 돼요. 그거 피곤해서 그런지. 우리 나이 때도 다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무 그렇죠.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가볍고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뭐 시간도 오펜하이머 없지만. 같은 거 보려면 몇 주 전부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야 들어야 돼. 되거든요. 각 잡고 봐야 돼. 각 잡고. 그 정도. 화장실도 가면 안 된대잖아. 애초에 극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극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점점 그런 영화의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져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뭐 이상한 맞아요. 게 아니겠죠. 예.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뭐 많이 봐서 그런 걸 맞습니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새로움을 그쵸. 잃어버렸어. 예, 그것도 새로움을 영향이 있죠, 당연히. 예. 잃어버렸죠. 가사 있잖아요. 헤이. 네. 그런 갑자기, 거 있는 것 예. 같아. 그렇습니다. 역시 노래 우리 잘 들었습니다. 작곡가님. 네. 역시 훌륭하시네요. 잘 들었어요. 네. 그렇게 가이드를 떠서 본인 노래를 힘들 때 듣는 좋은데? 거죠. 예. 그게 아니라 그 가사가 그래도 하여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서. 새로움을 잃어버렸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멤버로. 양드럼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양드럼님이 다른 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양드럼님은 아까 자기소개할 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에서 국제기구 9년차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에 대한 선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국제기구에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10년은 아니고요. 9년 차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근데 벌써 그렇게만 얘기해도 오래됐네요, 제가.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일하고 중국에서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바꾸고 이제, 길을 틀어서 국제기구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벌써 8, 9년이 됐다는 게 약간 놀랍긴 하네요. 국제기구에서 일한 느낌은, 처음에는 당연히 굉장히 좋았죠. 예, 처음에는 건물만 봐도 설레던 때가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아직 못 들어갔을 때가 그게 최고조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유학할 때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보스턴에 있었는데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기구에 와서 이 파라갓 웨스트라는 이제 이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쭉 내려가면 이제 이게 건물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설렜고, 그때 이제 제 동기는 인턴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여기서 인턴 못 잡았고, 그래서 그 동기를 만나러 왔는데 그 동기가 이제 그 건물에서, 뭔가 웅장한 건물에서 나와서 이제 이 사원증을 달고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다 겪었겠지만, 신입사원 때 들어갈 때 겪었겠지만, 네네, 저는 그런 거 이제 있죠. 이건 신입사원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미드커리어로 바꾸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설레고, 와, 여기서 일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 좋겠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랬죠. 네, 처음에 뭐 고용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사인할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 그 출력해가지고 학교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이제 그 레터 헤드가 나오는 그 종이가 착착 하나씩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이야. 사인해서 스캔해서 보내고 막.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직장이죠. 뭐 다들 여러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뭐 답답한 거 있고, 뭐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매일매일 앉아서 일하는 거니까, 요즘엔 그냥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뭐 사실 그런 걸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내가 이 선망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간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카리브해에 있는 이런 작은 국가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몰랐던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 오게 돼서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이제 직접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가고, 또 이제 제 동료들이 이제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 교양이 늘어난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제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많이 풍부해지고, 교양이 늘어나고, 뭐 실체가 없는 이제 국제 감각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삶이 풍부해지고 좀 더 재밌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몬트리올하고 이제 퀘벡시티에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버 택시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사들이, 이민자들이 많아요.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디 왔냐고 물어보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불어권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충 이제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서 왔겠구나. 또는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뭐, IT에서 왔겠구나.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런 나라들이 불어권이라는 거 이제 제가 일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물어보면, 콩고에서 왔다 그러면, 나 킨샤사 갔다 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너희 대통령 누구일 때 거기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놀래요. 당연히 그러지 않게 생겼으니까. 그럼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니네 대통령 누구였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택시 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IT에서 왔다고. 그럼 또 막 나 폭토프랑스 갔다 왔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너네들 대통령 선거할 때 나 거기서 일했었어, 막 이러면은, 그래 대통령 죽었지, 막 이런 얘기 하고, 그 대통령 암살당했거든요.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되게 사소한 하나하나가 이제 내가 이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배경을 알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나눌 수 있고, 또 음식 얘기도 뭐 어느 누구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그냥 되게 사소하고, 아는 하지만 척하기 이제, 좋네. 아는 척하기 좋아. 맞아요. 네, 아는 척하기 아니, 좋고, 그것도 되게 아는 중요해. 척하기 좋고. 그것도 되게 좋은 거야, 그것도. 그래, 대화가 맞아요. 연결되는 거니까. 네. 삶을 좀 대화. 풍부하게 해주죠, 확실히. 그러네, 네, 신기하네. 삶을 맞아요. 풍부하게 해주죠.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재밌고, 제가 사실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뭐 호기심이 많고, 이제 그게 또 인생 아직도 사는 많은 낙이죠, 나라에 또. 대해서 네. 알고 싶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멋있다. 그럼 국제기구에서 아까 말씀 주셨을 때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제 다양한 나라와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그곳의 조직 문화는 일반 회사랑은 왠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양한 사람은 정말 맞아요. 지금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뭐 케냐 사람, 그다음에 세네갈 사람, 그다음 몽고 사람, 뭐 태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뭐 완전 다 섞여 있죠. 정말 전에 다양해요. 직장에 아일랜드 진짜 사람 신기하네. 보스였고, 중국 사람이 보스였고, 또 뭐 그 위에 보스는 뭐 더치, 그러니까 섞인 사람, 뭐 오스트로 더치인 사람도 있었고, 뭐 하여튼 너무 다양하고 해서 그 조직 문화는 이게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국제기구에 처음 왔을 때는 국제기구는 이렇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에 있었던 뭐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네. 한국 또는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뭐 프라이빗 섹터는 이런데 국제기구는 이래. 근데 지금 오히려 좀 오래되니까 더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하고 특히 이제 매니저나 이제 디렉터가 어느 나라 출신인가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서 이제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제 아시아나 동아시아나 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일을 좀 더 빡세게 한다는 뭐 그런 인상이 좀 있고 좀 더 권위적이라든가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스페인에서 온 이제 저희 대학원 동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되게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 있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상사가 인도 분인데 자기한테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오라고는 안 했겠지.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타먹는 커피는 아니겠지.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겠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남아시아 상사가 이제 유럽 여직원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다는 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는 국제기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제기구. 난 미국 문화 지금 이해했어. 그런 얘기 났어요. 거기는 죄송합니다. 패션계에서 그건 약간 이제 불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신고당해요. 요즘 큰일 그렇죠. 나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건 약간 이것과는 맥락이 다른. 여기는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이 약간 거기 또 신분 이런 게 거기는 약간 공부하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높은 신분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백인들 문화에 서양 문화에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또 왔을 때 이거가 다른 점은 저는 이제 전에 불어권하고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뭐 제가 불어를 배우지도 않고 프랑스 사람들 만나본 적도 별로 없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불어권 국가들에서 이제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그쪽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랬어요. 한 사람이 미팅을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지금 오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안 그러면 왜냐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한 5, 6주 동안 휴가를 가지고 나는 연락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빨리 오늘 결정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말을 저렇게 해도 되나?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 리더인데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휴가 가버릴 거니까 나는 비치에 가서 놀 거라서 연락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빨리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신선하게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바캉스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이제 매니저면은 이제 그 팀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제기구는 컬처가 없는 것이 컬처다. 약간 그런 그래서 네 그게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경우마다 다르고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각자 외국에서 왔지만 그래도 미국이란 곳에 모여서 이제 영어를 쓰고 하면서 약간 이제 국제 인물화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이제 주류이긴 해요.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근데 이제 아직도, 본국의 어떤 컬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양두람님은 사실 국제기구에서 일하시기 전에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네. 나름 한국에서 좀 소위 말하는 빡세다고 소문난 업종인 파이낸스 업계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런 여의도의 그런 금융회사 같은데 다닐 때랑 지금 현재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삶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나는 조금 더 나랑 잘 맞고 좋은 것 같고 이런 건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싶은 게 있어요? 여의도에서 금융투자 일을 할 때 또 일은 재밌었어요, 사실. 이 일은 투자라는 게 일이 재밌잖아요. 뭐 경제도 보고 기업에 투자하면 이제 기업의 히스토리, 상품도 보고 이제 어쨌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또 중국에서 이제 퀀트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뭐 그 일 자체는 재밌었고,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국제기구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게 된 이유는 그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뭔가 그때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결정을 안 하면 내가 이제 이 업계에 평생 남아서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업계에 평생에 남아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은 뭐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제 직업적 안정성을 얻고 싶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하던 퀀트 투자는 이제 뭔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이럴수록 뭔가 엣지가 생겨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 그런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뭐 더 엔지니어 젊은 컴퓨터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뭐 가정도 없고 뭐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프로그램 짜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좀 더 이상적인 거였는데, 그 금융투자 업계는 사실 재미가 있지만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차라리 제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뭐 제조업은 그래도 내가 이 자동차 회사면 내 자동차를 멋지게 만들어서 뭐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완성도가 높은 뭔가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근데 금융투자 업계는 사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그게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직업의 목적이 좀 더 뜻있는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직업 자체가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걸 떠나서 이제 이 일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는 지금 후회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하면 좋겠다. 지금 후회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후회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지금? 딱 그 부분에서 지금 딱 그 표정을 해봤어. 그 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 빨리. 어때? 돈만 우리 버는 지금 사람. 돈만 버는 사람. 우리가 그쵸. 돈 많이 버는 사람, 전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을 많이 봤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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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이쪽으로 방향 전환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지금 베이에리어에 살고 계시는 김드럼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때 양드럼님이 그러니까 동부에 사는 사람들, 나도 같은 미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동부에 사는 사람들도 서부의 삶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김드럼님이 말씀하신 서부에서의 삶에 대한 장점들 얘기하셨을 때, 거긴 약간 동부는 다른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막 많이 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미국 동부에서 이민자, 외부인, 이방인으로서의 살아나가는 거에 어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동부 지역은, 일단 제가 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사실, 미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워싱턴 DC 자체도 이제 외국인이 많고, 어쨌든, 동부 해안이든 서부 해안이든 다양성이 높은 곳이고, 그리고 저는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는 곳이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미국이라 보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김드럼님이 이제 아시아인이 많아서 아시아인이 주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별을 못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약간 동부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를 가도 이제 백인이 주고, 확실히 백인이 한 뭐 7, 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시아인들이 있고, 아시아인들이 많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백인이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백인이라고 너무 하긴 그렇고 하여튼 전통적인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스포츠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근데 아시아에서는 스포츠를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고 공부해야죠. 공부 많이 시키고.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부에서는 아시아 성향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좀 더 아시아적인 식으로 굴러가고 서부에서는 과외를 짜도 이제 뭐 백인은 안 껴주고 이제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들만 짜고 뭐 이렇다고 들었는데 껴주기 싫긴 하네요. 동부는 아직도 근데 껴주지 마. 어쨌든 예. 껴주지 마. 역차별해, 역차별. 뭐 제가 뭐 누굴 껴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동부는 아직도 이제 그 전통적인 미국인의 어떤 주류가 아직 남아 있는 자부심이 것 같아요. 있나요? 그런 소위 말하는 와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이제 집안 대대로 보딩 이제 그 스쿨. 학교를 갖고 돈도 많고 이제 그런 음. 그래서 막 학비가 막 4만 불, 5만 불씩 되는 그런 학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고 이제 거기에 애들은 뭐 그렇죠 이제 편하게 좀 살고 한국이나 이제 중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집안에서 있는 걸 잘 관리하고 뭐 하여튼 약간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사람 구성 면에서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뭐 기후는 사실 여기는 동부는 한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더 춥지 않아요? 제가 있는 DC는 사실 서울보다는 약간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약간 부산 정도 느낌? 살짝 부산과 서울 억울한데? 중간 정도 진짜? 느낌? 뉴욕은 좀 더 추운 것 같고 뉴욕은 엄청 춥다고 그러던데. 네, 비슷해요. 그래서 사계절 있고 뭐 겨울엔 눈 오고 여름엔 습하고 덥고 뭐 그래서 사실 산수도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햇살이 내리쬐고 뭐 푸르르고 뭐 하늘이 맑고 이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곳에. 미세먼지는 없군요.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곳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집은 뭐 같은 값이라면 돈이면. 넓은 집에 살고 네, 공기가 그럼 맑고 얼마나 좋아요. 뒤에 잔디밭도 있고 뭐 맞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덜 쓰기 때문에 좀 빠져있다 그러죠. 좀 편하게 다니는 느낌? 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저희가 사람의 이제 있다가 시선에 좀 신경을 확실히 덜 써도 되는.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뭐 뉴욕에 이제 그런 데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DC 정도까지는 이제 좀 그래도 그렇죠.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는에도 불구하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옷차림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약간 촌스럽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오래 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에 또 한국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예,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외모 그럼요.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언제나 시선을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의 또 뭐 단점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대로 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팁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팁은 내야 되는데 서비스는 훨씬 떨어지고 그게 정말 최악인 저는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진짜 2월에 뉴욕에 출장 갔다 기절. 팁의 전반적인 수준이 너무 올라갔고 올라갔죠. 도대체 맞아요. 키오스크 같은 데선 팁을 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즘에는 받지 않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비스 안 주는 데서 그렇죠. 이 자동 단말기라고 그러나요? 뭐 전자 단말기에서 아예 팁을 황당했어요. 선택하게 돼 있는데 18%부터 시작을 해요. 와. 그게 정말 황당한 거죠.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하가 18%인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내가 노팁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치. 약간 제가 옛날 민망하잖아요. 노팁을 한번 선택을 했다가 침 뱉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수저 젓가락 그 일회용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던졌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이래서 그거 좀 그런 게 요즘에 별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점 중에 하나예요. 살 곳이 못 돼. 외식을 못하겠다, 외식을 못하겠어. 좋은 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옳지 않다. 네. 한국인으로서 견딜 수 없어요. 한국인으로서는 특히 처음에 오면 특히 처음에 오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게. 유럽만 해도 팁이 그렇게 맨데토리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정말 애교로 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지폐를 내고 남는 약간의 잔돈? 그 정도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0불을 냈는데 20불 가량을 팁으로 내야 된다라는 건 약간 유럽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팁플레이션이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약간 심각하더라고요. 디플레이션이구나. 예, 팁플레이션. 제가 캐나다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 가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도 10%부터 시작하더라고. 웬일이야, 진짜. 예, 물가도 아직 미국보다 싸가지고 오 마이 갓.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점이 많네요. 뭐,
좋은 공기와 아, 약간의 좋은 얘기가 다 기억이 안 나. 놀림식과 좋은 얘기가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티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갑자기 TV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 현실적으로 잊혀졌어, 맞아오면서 요즘에 한국에도 팁 보고 문화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지, 우리 가만히 인맥 좌시하지 가져올 않고 것 있어, 우리 같은데. 지금. 시간이 모든 걸릴 것 한국인들이 좌시하지 않고 있어. 네. 좌시하면 안 돼요. 절대 안 좌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사실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 그럴 수 없어. 네. 촛불 집회 하면 해야지. 여기서는- 촛불 집회. 서비스 비용은 제조사에서 내야지. 그러니까 네, 그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 부담을 그죠 기업이 소비자한테 떠넘긴 구조기 때문에 야, 자시하지 않겠어요. 예, 좌시하지 말기 자시하지 바랍니다. 않을게요. 아니 알겠습니다. 팁이 저희가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요즘 그 캘리포니아에 뭐가 생겼냐면 추가로 4%인가 5% 정도 무슨 본인 가게 직원들의 복리후생 무슨 텍스 같은 게 붙어요. 아, 또 강제적으로. 무조건. 근데 어. 이건 그러니까 몇 개의 가게들에서 봤어요. 근데 근데 그걸 소비자들한테 그건- 내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와, 왜요? 영수증이 그럼 직원들의 그게- 복리후생을 왜 고용주가 아닌 소비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인플로이 베네핏인가 뭐 그래서 그거를 인플로이는 인플로이 한 사람이 제 말이.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개소리야. 나 이거 못 내겠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빼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거 모르고서 계산하고 그냥 사인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관광객은 그거를 일단 100% 노린 오를 것 건지. 같고. 와, 근데 정말 와, 이게 난리네. 정말 신박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눈 뜨고 코 베일라라네. 예. 그래서 안 잘 봐야 되겠네. 돼요, 정말. 잘 봐야 돼. 예. 안 되겠구만. 큰일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번에 다시 얘기해 주시나요? 미국 경제에 네, 뭐 대한 구조적인 기회가 되면, 문제는 네.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알겠습니다. 되면 그럼 우리의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요즘은 워싱턴 DC에선 양드런님은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는 요즘에 사실 음악을 많이 안 들어요. 네. 저는 제가 20, 약간 30대는 음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음악을 많이 안 들어서 요즘에는 내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듣긴 듣는데 네네. 뭐랄까 사실 저는 이제 웬만한 분야에서는 좀 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제 네. 고여 있는 걸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요. 그쵸 제가 그런 네. 성향이잖아요. 완전 근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죠. 음악은 완전 고인물만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그냥 좋죠. 저 어렸을 때 밴드 생활할 때 듣던 거 다시 듣고 요즘에도 뭐 레니 크라비츠나 뭐 유튜브 맨날 이런 거만 듣고 요즘은 음악을 듣질 않아요. 음악에서만큼은 완전 온대적인 취향이 뭔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쉘터가 필요한가 보다. 아니, 그런 음악들이 그러게요.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은 듣는 건 괜찮은 그래, 거 같아. 맞아요. 클래식이지, 그건. 역시 클래식이지. 클래식. 뭐 사람은 확실히 본인이 취향이 가장 셌을 때 그때 그쵸. 들어도 음악이 맞아요. 그냥 나한테 네, 제일 좋은 확실한 것 것 같아. 같아요. 네, 네. 다들 그렇죠, 예. 맞아. 네. 그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이제 영화든 할머니들 음악이든 트로트 듣는 거, 현철 노래 듣는 거 똑같은 거지. 그렇지. 영화든 음악이든 음. 어떤 문화가 다 이제 우리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평생 좋다고 무조건이죠. 느끼고 예, 그게 사실 근데 그건 있죠. 마지막으로 싸우잖아요. 우리 세대 때 음악이 제일 좋았다. 이걸로 싸우는 사람. 다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역시 80년대, 90년대 음악이 좋았다. 이때가 짱이야 이러는 거지 무조건. 네. 사실 그건 그냥 팩트입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 80년대, 90년대 음악이 좋았다. 최근에 들은 것도 하나 있어요. 최근에 뭐예요? 제 딸아이가 저기 동네에 있는 악기상에 갔는데 뭐 바이올린 뭐 이런 거 본다고 갔는데 베이스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 되게 오랜만에 이게 옛날에 우리 낙원상가 가서 막 그런 거 보던 그쵸.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막 봤던 브랜드가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다 똑같아요. 뭐 그때 보던 뭐 무슨 팬더, 아이바네즈 뭐 이런 거 다 그냥 네네네. 그대로 걸려 있는데 그래서 베이스를 막 만져보다가 어. 갑자기 마커스 밀러 생각이 나가지고 마커스 밀러의 런 포 커버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최근에. 좋습니다. 아, 네, 끝입니다. 그러면 양드럼님의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양드럼님께서 다시 이어받아 송기타님에 네.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마지막 5번째 멤버 공중파 라디오 PD 몇 년 차죠? 19년? 18년? 19년 차인 것 와. 같은데. 네. 와우. 2004년 입사입니다. 2004년. 다들 굉장히 고인물이네요. 똑같네. 우리. 나랑 똑같네. 다 똑같아요. 다. 부장님이에요? 그죠, 부장님이죠. 팀장. 예. 아, 와우.
우리 부장 PD 송기타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뭐 네.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예전에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방송도 어. 나오셨잖아요. 뒤에 걸렸죠. TV 방송에 나온 거라고 나왔나요? 하면 TV 안 되고. 방송에 슬쩍슬쩍 네, 연예인이에요, 뒤에 이분. 걸렸죠. 네. 아, 그치 옛날 나왔죠. 네. 맞아요. 되게 많아요. 옛날에 유명하던 가요 프로그램 할 때, 유명하게 몇 번 음. 나오셨어요. 예, 가요 슬래시 예능 프로 할 때 나왔죠. 그 다양한 장르별 프로그램을 했는데 팀의 분위기 차이는 어떻고 본인이 선호하는 장르는 어떤 거인가요? 시사 프로그램이랑 음악 프로그램 차이를 대충 완전히 예능도 했잖아요, 예능. 예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라디오 예능을 말하는 건가요? 말하는 라디오는 예능이 따로 있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따로 기본적으로 시사를 제외한 그 나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시사 그치. 프로그램은 아, 시사 프로그램은 특성이 있고 시사와 예. 음, 그리고 시사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이 이제 음악 또는 이제 토크 프로그램 뭐 이런 연애 오락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근데 약간 전에 얘기하던 뭐 예를 들어서 전에 하던 이제 심야에 방송하는 음악 많이 네. 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뭐 2시에 진행하는 좀 분위기가 업되고 뭐 이런 그런 하고는 약간 또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장르가?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다른데 업무 프로세스는 똑같죠. 그래요? 예. 근데 시사 프로그램은 듣는 사람 조금 약간- 입장에서만 다른 거지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음. 그러면 만드는 크게 방법- 두 가지로 시사와 나머지로 나눴을 때, 나머지 예능 플러스 예. 음악으로 나눴을 때 본인은 어느 취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음악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취향. 음악이지. 예, 음악이죠. 시사 프로그램은 그리고 내가 웬만한 봤을 때 그 PD들이 라디오 PD들 중에서 시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있긴 중에서?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 아, 요새는 힘드니까 기피하죠. 우리 시사 프로그램은 많이 그쵸. 기피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리고 뭔가 이슈가 생길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렇죠. 나 그리고 문제가 이슈라는 게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실제로 막 어디 그러니까요. 고소에 휘발리거나 사건 사고에 그럴 것 같아요. 예, 휘말릴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아는 선배도 얼마 전에 막 고소장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 내용이 친구 날아오고. 아버지가 PD셨는데 이제 뭔가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나는 신이다 같은 그런 종교 집단 취재 한번 하셨다가 막 협박받고 그러니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럴 것 같아. 특히 이제 라디오는 시사 프로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 쪽을 많이 요새는 특화돼서 정치인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TV 쪽에서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제작 PD가 된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나는 신이다 같은 이제 사회 전반적인 맞아요.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어떤 교회 집단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망다니고 공격 막. 예. 공격 많이 받았나요? 시사 프로 할 때?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막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공정한 성격이라서 공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철저하게 직업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중립. 좋다. 그 중요해. 중년이잖아. 진짜 정말. 그럴 수 있죠. 본인도 약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편이지 않나요? 아니지. 나 아니죠. 완전 중립이죠. 아, 저는- 그래요? 근데 20대, 30대 초반에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애들이 되게 중립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송기타님은 그 애초에 생각이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아니,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뭐라 그러죠? 갈등 상황을 웬만하면 피하고 좀 더 싶어요. 포용적이 되었다. 그런 거지. 포용을 한다. 오케이. 자, 18년 차라고 했는데 라디오 PD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뭔가요? 본인 생각하는. 장단점이라. 장점은 그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그 음악가들, 그러니까 가수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보통 회사들보다는 업무 차원에서 훨씬 더 좀 자유롭고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음악 틀린다든가 그건 뭐 이런 부러워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게 단점은 뚜렷해요, 사실. 이제 20년 차 넘어가면은 20년 차 넘어갔는데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직장인도 사실은 비슷한데 네. 더 심해요, 그게? 그쵸. 왜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재미로 느꼈던 일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너무 소소한 일들이 되어버리니까. 아직도 그게 음악 레벨에 듣고 따라서 선곡을 해야 업무가 되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직을 받으면 사실 괜찮은데 보직을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 약간 그럴 수 교사랑 있겠다. 비슷하지 않나? 그쵸. 교사도 그럴 수 사실 있겠다. 그런 그럴 수 느낌이긴 있겠다. 하죠. 그럴 수 있겠다. 일반 직장인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점점 뭐 스코프도 영업해야 되고 넓어지고 뭐 전략 봐야 되고 일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되지만 맞아요. 그런 거를 요구를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보직들한테만 요구를 하고 보직에 딱 이제 내려오면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래도 현장에 있는 게 예. 좋지 않아요? 글쎄요 이제 이젠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직장인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물리는 거죠.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근데 이거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제가 송기타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제가 그리고 음악 관련된 사업을 일을 하니까 그쪽도 좀 알거든요. 제가 추측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송기타님의 힘든 부분이 많은데, 왜 더 힘들어졌냐면,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라디오 부장 되면 되게 끝발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양은 오히려 일은 없고 끝발은 높아지니까 되게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 문화 권력이 되게 셌던 어떤 그런 거리살이였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영향력이 조금 약해졌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 그런 건 있겠다. 아니었으면 지금 송 PD 되게 지금 우리랑 겸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송 PD 한번 만나려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공중파 방송국 전체적으로 사실 라디오뿐만이 아니고 약간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 그렇죠. 네. 맞아요. 매체 환경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사실 맞아요.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죠. 옛날에 전통 매체라는 게 되게 의미가 퇴색되긴 해요. 맞아요. 사실 굳이 선택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선지가 많기 굳이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냐면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매체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방송국의 사람은 아까 방송국이란 곳은 사실 일반 직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까 무슨 가수를 보고 막 이래서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방송국 사람들이 다른 일반 직장을 다닌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방송국 질문 이상한가? 사람들. 왠지 되게 개성이 강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 지금 살짝 이것도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채용 시즌이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채용을 할 때 전반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시네. 약간 좀 우리는 약간 면접관으로 지금 부장님.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들어갑니다. 참고로. 하여튼 근데 알았어. 그런 것들이 여기서 뽑고 나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실 되게 개성이 다 강해. 다 뭘 했어. 진짜 다 같은. 하나. 사실 김태호 PD 같은 분도 네, 학교 때 그쵸, 되게 그쵸.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저희 몇 학번이시죠? 그 신방과 나오셨잖아요, 그분. 맞아요. 한 9, 9, 4 이 정도 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구호인가 그렇다고 들은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뽑고 나면 다 이상해. 예. 근데 사실 본인은 이상하진 않잖아요. 되게 이상하진 그래서 않죠. 저는 되게 PD가 됐다 그래서 의아했었어요. 근데 송기타는 사실 네. 무난한 사람에 가깝지 사실. 맞아요, 이렇게 막 맞아요. 튀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본인은 왜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 본인은 왜 뽑힌 것 같아요? 저의 강점은 사실 음악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 내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음악을 한 음악에 사람은 대한 없어요. 소양. 예. 음악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이 정도로 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음악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내가 전문성이 좀 있죠. 다른 PD들에 비해. 그리고 근데 또 이상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이것저것 다 찔러본 사람들. 그러니까 얇게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그쵸. 사람 이것저것. 예. 깊지는 않대 얇게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이긴 해요. 예. 그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여기서 뭐 필요한 것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좀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크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어떤 프로그램 기획의 기초가 아닐까 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채용 시즌 말씀하셔가지고 옛날 기억이 나는데 2004년도 가을에 저가 송기타님이랑 그 10명 합숙 면접
같이 갔었어요. 어디요? 이거 방송국이요? 지금 공개 계시는 공개하는 방송국. 건가요 지금 이거 지금? 네네네. 네. 뭘로 하셨어요? PD 보셨어요? 그 같은 10명, 같은 같은 라디오. 지금 최종 면접에 지금 거의 아, 최종까지 간 같이 거죠. 갔었죠. 네,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런데 송기타가 된 거죠. 예. 송기타님이 근데 그때 영원한 제가 미스테리. 기억나는 영원한 미스테리. 찬반 면접을 하는데 어떤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 주제가 합숙이었으니까 2일차 아침에 그 전에 이제 선배 술 먹이고? PD들이 그렇게 하고 술 많이 이제 먹었죠. 아침에 응. 아직도 기억나. 그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 그랬는데 이제 송기타님은 급진적인 질문이다.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방송국에서 원하는 방향의 답이었겠죠. 저는 합법화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송기타님의 어떤 논리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는 약간 이제 약간 정신도 없겠다. 아니 그 영어로 우리가 몸 아플 때 먹는 약도 드럭인데 그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쪽으로 가니까 술이 덜겠네. 완전 술을 음주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약간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굉장히 잘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술을 많이 마셨어. 기타 잘한 게 아니라 김드럼이 못한 건데 내가 보니까. 지금 결론은 사실 진드럼이 송기타가 못하는 술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멘탈을 잡고 있었네. 그러니까 정신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거잖아 지금. 굉장히 그래서 대단하셨어요. 예, 굉장히. 나랑 대단하셨어요. 서건반이 갔으면 비화네요. 끝장이었겠네. 그게 비결이었네요. 훌륭하셨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아까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뉴미디어로의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잘 안 되죠. 우리 방송 업계가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이 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타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뉴미디어와 공생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갈 것 같아요. 지금 방송국은 사실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아까 그 서건반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방식으로 지금 똑같이 제작하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실은 n분의 1? n대 1? 뭐라 그러죠? 원 오브 댐이 생각해야 돼. 예전에 n분의 1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요. 갑자기 왜 n분의 1이 왜 나왔지?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지, 시장을. 오케이. 개연성. 술을 안 마실 때 오히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요. 다시 한잔 했어. 전통적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n분의 1밖에 안 나는 거지 이제는. 맞지? 그 말이죠? 그렇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치. 영향력이 많지가 않고 n분의 1이다. 그래. 사실 제가 봤을 때 n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무한 경쟁이죠, 이제. 모든 업계가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비극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송기타가. 어쨌든 송기타는 이제 좌우를 넘나드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PD인 것으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PD로서 무슨 음악을 듣는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음악 잘 안 들어요, 요새. 잘 안 듣는데 요새 역힙곤이라고 역시 힙합은 꼰대가 틀어야 제맛 이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보면 90년대 우리 때 90년대 힙합을 다듀? 아니요. 유튜브. 아니 그 다듀 어떤 음악을 듣냐고. 다이나믹 다듀 듀오냐고 같은 지금 우리 때 음악. 그쵸. 그런 음악 나오고. 다듀, 드렁큰 타이거. 에픽하이 이런. 근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음악도 나오는데 우탱 클랜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너무 미국 힙합. 섞어서. 힙합은 미국이니까. 힙합은 미국이니까. 힙합은 미국이지. 저도 듣고 근데 있습니다. 약간 그래요. 저도 다듀 음악은 가끔 듣거든요. 좋아요. 저는 힙합을 막 특별히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요즘 힙합은 진짜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듀 지금 스우파2에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노래가 다듀. 근데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스모크. 네, 좋은 것 같아요. 들어봐야 돼. 춤도 멋있고. 좋습니다. 역시 그 나이에 그런 감성을 유지하는 거 그분들도 진짜 완전 리스펙.
아, 그분 레전드죠. 그러니까 90년대 감성이 다시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생각에 지금 저희가 약간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너무 편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하는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제가 보기 2시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네. 힘들어. 힘듭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여기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지고 아, 내가 진짜 지금 그렇다. 정신이 하나도 새벽 없어요. 2시다. 고생이 많네요. 네. 네, 그러면 송기타님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그럼 이걸로써 저희의 멤버 소개 겸 근황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안녕.